조계사가 백중오제를 맞아 태중아기 영가를 위한 특별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위적으로 태아를 사망케 하는 건 엄연한 살생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위 제2석굴암 주지이자 연등 장학재단 이사장 법등대선사 연결식과 답의식이 엄수됐습니다. 참석 사부대중은 포교와 인재 양성을 위해 평생을 힘써온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한 성타대종사 원적 1주기 추모달의제가 불국사 무설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주지 종천스님 등 불국사 사부대중은 화합으로 청정도량을 이루길 다짐했습니다. 전남 장성 백양사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템플스테이 연꽃아이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경내에 마련된 거대한 풀장이 아이들 사이에서 화제였습니다. BTN 방송 포교를 후원하는 붓다웨 회원을 위한 올해 세 번째 이벤트 휴식헌 템플스테이 절캉스가 가평 대원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휴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관 법용사에 3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청년회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 시작해 자리 잡은 어린이법회에 이어 5년 만에 새로운 계층법회가 마련됐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8월 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사가 백중오제를 맞아 태중아기 영가를 위한 특별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태중아기를 위한 천도제 가운데 가장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됐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위적으로 태아를 사망케 하는 것은 엄연한 살생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조계사가 어제 백중오제일을 맞아 봉행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한 특별 천도제. 선망 조상을 비롯한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백중 기간에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영혼도 위로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겁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법사로 나섰는데 태중아기를 위한 천도제 가운데 지금껏 가장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되는 행사로 시작 전부터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낙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예, 이거는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인연이에요. 자, 이러한 어마어마한 천우의 기회를 한 번 만났는데 이거를 못 태어나게 했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진우 스님은 불교에서는 미세한 태아도 처음부터 인격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태아를 사망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살생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태아도 불과 몇 달 만에 즐겁고 괴로운 감정이 생기고 나아가 어떤 것을 갖고 버려야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별력까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엄마에 대한 애정, 내 집에 자궁에 대한 애정, 또 이렇게 엄마가 뭘 먹으면은 먹는 것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다음에는 내가 뭘 가질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결정을 해요. 진우 스님은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반석겁을 기다린 태아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엄청난 과업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생명 존중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내가 지금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이러한 현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태아령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천도의 연부를 통해 가르쳐주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며 이번 천도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다 인연법이야. 이거는 다 연기법이야. 이거는 다 인과의 작용이야. 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천도의 연부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마음을 달래주는 겁니다. 진우 스님은 사부대중에게 천도하는 자체가 육바라밀 행위라며 이는 곧 스스로에게 복으로 태아령들에게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 법문을 들은 사부대중은 지금껏 온갖 이유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태아들의 혼이 부처님 품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발언문을 낭독하고 태중아기 영단의 지화를 올렸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지난 1일 원적에 든 군이 제2석굴암 주지이자 연등장학재단 이사장인 해조당 법등대선사 연결식과 답의식이 지난 3일 제2석굴암에서 문도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참석 4부대중은 포교와 인재 양성을 위해 평생을 힘써온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길,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해조당 법등대선사의 영정과 복구 행렬이 연결식을 나섭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생의 마지막 길입니다. 사부대중 사이로 만장길이 열리고 한없이 자비로운 미소를 짓던 스님의 법구가 상자들 손으로 연화대로 옮겨집니다. 탐진치 삼독을 태울 불이 거하봉에 붙습니다. 범납 69년 세수 81세로 원적에 든 해조당 법등대선사. 갑작스럽게 스승을 잃은 제자들의 얼굴엔 슬픔만이 가득하고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어온 사부대중들도 한줌재로 변해가는 스님을 보며 연신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스님 정말 검소하셨거든요. 옷도 다 기어 입으시고 그리고 또 장학 봉사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좋은 데 가셔서 약 그만 드시고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당신보다는 이 속세에서 소외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 가지시고 안 쓰시고 안 입으시고 안 잡수시고 그 모든 거를 다 중생들에게 육신의 짐을 벗고 사바세계와 인연을 놓으며 도량과도 작별합니다. 군이 제2석굴암 주지 해조당 법등대선사 연결식과 답의식이 지난 3일 문도장으로 엄수됐습니다. 학교가 없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또 연등장학회라는 그 장학재단의 재정을 그 장학금을 통해서 불교하고 수많은 인연을 맺게 하신 어른입니다. 법등대선사의 유지를 받들어서 가람수고를 잘 하고 일생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인간의 도리를 알지 못한다며 청소년과 대학생 포교, 인재 양성에 앞장서며 사제와 임야를 출연해 19년간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지역인재 불사에 앞장섰던 법등대선사. 오고 가는 것이 짬이 없고 움직이고 고요함이 한 권은이라 하였지만 연결하는 이 마음이 온 산이 슬픔에 젖었습니다. 큰 스님 편안하게 가셨다 속한 사바 하여 주시기를.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와 중도의 열린 마음으로 대중의 기감이 됐던 해조당 법등대선사의 가르침은 후학들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조당 법등대선사 49제 초제는 오는 7일 제2석굴암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한 나가당 성타대종사 원적 1주기 추모달해제가 불국사 무설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불국사 4부대중은 화합으로 청정도량을 이뤄나가길 다짐했습니다. 현장에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나가당 성타대종사 원적 1주기 추모 달해제가 지난 3일 불국사 무설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불국사 승가대학 원장 덕민대종사, 선원장 종우대종사, 주지 종천스님을 비롯해 문도 대표 정문스님과 문도스님들, 불교신문사 사장 수불스님, 동화사 관장 능종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 4부대중은 영단에 향과 꽃을 올리며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덕민대종사의 축원을 시작으로 대중스님들의 헌향과 헌화가 이어졌고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대종사는 추모사를 통해 생전 스님의 가르침을 회고했습니다.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하고 어떤 것이 경주를 위하는 일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셨던 분이 큰 스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더 계셔야 되는데 일찍 가셔서 안타깝겠습니다. 오늘 일주기를 맞이해서 스님의 왕생극락을 불국사 주지 종천스님은 성타대종사를 기리며 불국사를 청정도량으로 지키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정진하면서
청정도량을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서 인사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도 대표 정문 스님은 은사 스님이 남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화합 승가로 수행 가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큰 스님의 경륜을 상대들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정진하고 화합하고 큰 스님의 업적에 누가되지 않도록 열심히 정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여 년의 세월을 수행자로서 불국사 발전을 이끌어온 나가당 성타대종사. 스님이 남긴 교육과 포교, 사회공헌 활동 등의 업적은 이 시대 참된 어른의 모습으로 후학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장성군 백양사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템플스테이 연꽃아이를 진행했습니다. 연꽃아이는 이번에 3번째 열렸는데요. 올해도 경내에 마련된 거대한 풀장이 아이들 사이에서 화제였습니다. 조효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위도 잊은 채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시원한 물장구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다름 아닌 장성 백양사입니다. 백양사가 지난 2일부터 2박 3일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 템플스테이 연꽃아이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절에서 놀며 부처님 법과 불교 문화를 자연스레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여러 각지에서 백양사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도 배우고 또한 친구들하고 우정도 나누고 이렇게 2박 3일 동안에 같은 캠프를 진행하게 된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경내 마당에 마련된 풀장에서의 물놀이였습니다. 아이들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며 더위도 잊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습니다. 물놀이 후 떡볶이와 수박 등 준비된 간식도 먹으며 아이들은 백양사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절에 와서 재미없는 것만 할 줄 알았는데 재밌는 걸 해서 기분이 좋고요. 정말 시원합니다. 부모님께 얘기하고 되면 올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중 자연 속 사찰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아이들. 서로 즐겁게 노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 마음속엔 자연스레 부처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 BTN 불교TV 방송 포교를 후원하는 붓다회 회원을 위한 올해 3번째 이벤트 휴식형 템플스테이 절캉스가 가평 대원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휴식의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호화로운 호텔이 부럽지 않았던 1박 2일간의 절캉스, 배수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감온도 35도를 육박해 전국적인 폭염 경보가 발효됐던 지난 3일. 툇마루에 앉아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독서를 하고 드넓게 펼쳐진 자연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기도 하며 더위를 잊어버립니다. 어떤 누구도 사찰 내 진행되는 일정에 참석을 강요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각자의 신행활동과 휴식을 존중합니다. BTN 불교TV 방송 포교를 후원하는 붓다회 회원을 위한 올해 3번째 이벤트 휴식형 템플스테이 절캉스가 가평 대원사에서 개최됐습니다. 다 모두 자율적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들 편하게 이용을 해주시고 저희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쉬고 푹 쉬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를 채우는 배달 음식 대신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사찰의 저녁 공양, 귀를 자극하는 음악 대신 평소 듣지 못했던 새소리를 들으며 마음과 몸을 쉬어봅니다. 사찰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다는 홍보 문구를 보고 절캉스를 신청했지만 도량이 주는 경외감에 참가자들은 법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처음 신청을 해봤는데요. 조금 자유로 인해서 조금 쉬러 왔는데 108배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조금 108배를 통해서 조금 내려놓음을 배우고 조금 저를 찾아가는 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방학이어서 왔는데요. 108배 하면서 이제 제가 참여도 할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여행 가는 것보다 엄마와 제가 저를 좋아하기도 하고 좀 휴식하고 싶어가지고 오게 됐고요.
타인의 행복을 지극히 발언하며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기도 하고 나무 아래 앉아 사색에 잠겨 자신을 아껴주는 시간을 보내는 참가자들. 불자이지만 템플스테이를 처음 경험해본 참가자들은 절캉스의 포용성과 자유로운 분위기가 즐거운 추억이자 치유의 시간이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종을 치니까 뭔가 속이 울리는 느낌도 나고 신기했고 재밌었어요. 걱정과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많이 자유로운 부분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더 이 주변 경치나 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더 힐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끝까지 잘 참여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대원사 회주 보인 스님은 BTN 붓다회 회원으로서 절캉스가 대원사에서 개최돼 회원들을 직접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1박 2일 동안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1박 2일 동안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욕망도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을 다치겠던 분들도 다 용서하고 여러분들한테 좀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더 품은 그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휴식이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기원하면서 오는 24일에는 템플스테이 명소이자 잣나무 숲길로 유명한 가평 백련사에서 또 한 번의 절캉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BTN 붓다회에서 준비한 절캉스를 통해 붓다회 회원들은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관 법룡사에 3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청년회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 시작해 자리 잡은 어린이 법회에 이어 5년 만에 새로운 계층 법회가 마련됐는데요. 법룡사 주지 광용 스님은 청년회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5천여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하는 도량, 전국 비구니회관 법룡사에 청년회가 탄생했습니다. 법룡사는 지난 3일 전국 비구니회관 3층 만불전에서 청년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신입회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법룡사 청년회는 최현목 초대회장을 비롯한 5명의 임원진과 30여 명의 회원들로 첫 발을 뗐습니다. 2019년 시작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어린이법회와 달리 청년이 드물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청년법회의 아쉬움을 털어낸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하는 인연으로 각자 원하는 바가 모두 다 성취되고 좋은 일들만 찾아오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넓게 쓰는 것도 배우고 플러스 좋은 짝까지 만나서 결혼까지 시킵시다. 제가 다 시켜드리겠습니다. 법룡사 주지이자 전국 비구니 회장인 광용 스님은 청년회 창립에 크게 감격했습니다. 문화센터 6개 강좌와 불교대학, 합창단, 일요법회를 운영하지만 불교의 미래인 청년법회가 없다는 사실이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그 젊음에 저도 동화가 돼서 나도 언젠가 그 옛날에 여러분들과 같은 때가 있었거니 하면서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광용 스님은 청년회 지도법사로 법룡사 교무 선나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청년회 임원진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광용 스님은 청년회 지원금을 전달하고 회원들의 손목에 단주를 채워주며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청년회는 광용 스님의 비구니 회장 임기를 100년으로 하자는 재치 있는 문구를 담은 텀블러를 선물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 때 튼튼한 양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우리 청년의 법원님들도 신앙과 수행에 겸비된 진정한 불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탁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회원들은 부처님과 같은 자비의 빛으로 세상을 마주하겠다고 발언하고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절 올 때마다 약간 편안한 느낌도 들고 좀 전체적으로 축하하는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법룡사 청년회는 최근 문을 연 네이버 카페를 통해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신입 회원들을 꾸준히 모아 규모를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불교 크리에이터 5기 원몬 작가의 개인전 묘한 세계가 부산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일 부산 해운대 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원몬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교 크리에이터 5기 박지원 작가의
묘한 세계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8월 30일까지 28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판타지 세계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사천왕, 중음세계 등 불교 사상을 표현한 작품과 고양이들의 뱃놀이, 고양이의 여행길, 기명절지 등 한국화 작품 50여 점이 전시됩니다. 원문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과 자연, 현실과 허상, 과거와 미래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인 고양이와 함께 묘하게 빠져드는 묘한 세상을 탐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출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7시 BT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